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2021년 7월 24일 10시 30분을 다가서고 있고요. 오늘 있었던 비트코인 관련 뉴스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센티멘트. 바로 센티멘트는요. 암호화폐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예요. 근데 업체에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량이요. 18개월에 최저 규모에 근접하고 있다고 해요. 네, 다시 말하는 것처럼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졌을 때 더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더 쉽게 펌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 보니까 희귀해지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실제로 많은 채굴업자라든지 고래들은 물량을 팔고 싶을 때 거래소에 물량을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팔 생각이 없을 때는 거래에서 물량을 빼게 되죠. 그런데 현재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결국 매도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또 하루 이틀 전에 뉴스 기사들을 보면 채굴업자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큰 가격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점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터키에서도 이번 10월 달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죠. 최근 들어서 지금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요, 이처럼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더 많은 기관들, 더 많은 자산가들이 이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역시도 매우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블룸버그 전략가가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6만 달러는 비트코인의 전고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가격은 떨어질 것 같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예, 자기는 한 2만 달러로 해박하는 것 아니네요. 이 친구는 다른 얘기를 했네. 제가 다른 뉴스를 헷갈린 것 같아요. 블룸버그 전력가는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하락하는 것보다 6만 달러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따가도 제가 살펴볼 건데 몇몇 투자자들은요,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2만 달러 밑으로도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뭐 10만 달러 이상으로 펌핑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전력가는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는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조정 없이 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분석이고요. 저도 비슷하게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엑시 인피니티 지금 엄청나게 업비트에서 날아가고 있죠. 근데 엑시 인피니티가 연내에 100달러, 100달러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겠죠. 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일단은 엑시 인피니티가 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이라든지 일관성, 커뮤니티에 대한 노력에서도 엑시 인피니티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 인피니티가 뭐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엑시 인피니티는 지금 단계적으로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미 5배, 6배가 오른 코인이거든요. 이렇게 상승한 코인은요, 분명히 한 번의 조정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믿고요, 엑시 인피니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호재 팔고 악재 팔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매수를 했다, 누가 투자를 했다, 이런 호재는 괜찮아요.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사야 되는 호재고요. 지금처럼 근거 없이 그냥 막연히 희망으로 돌리는 이런 뉴스들 있잖아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팔아야 될다라고 저는 그동안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ATM기가요, 벌써 38,000대 이상 설치되고 있대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38,000대 이상 기록했고, 이것은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지금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서는요, 너무 극과 극으로 지금 많이 발전이 급속도로 들어왔거든요. 자금 유치도 그러고요, 개발도 그러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그러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 미국에서도 1년 만에 2배 이상의 ATM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ATM기는요, 텍사스 주에 있는 주요소와 식료품 가게에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18,000달러까지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가입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계좌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ATM기가 있으면은 그 누구라도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카드만 있으면, 크레딧 카드만 있으면 그냥 가갖고 집어넣고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손쉽게 그 누구라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인프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이건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 밖에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영국에 있는 금융사 CEO가요, 비트코인 하락할 때 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할 때 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3만 달러를 찍고 12만 달러 간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4년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또는 1만 달러 이후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3, 4년 뒤에 3년에서 5년 뒤에 12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를 보면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영국에 있는 금융사 CEO는요, 분명히 비트코인에 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친구도 저는 비트코인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말대로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내려간다 한다면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팔아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 친구는 안 팔았을 거예요. 팔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저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3, 4년 뒤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항상 불장이나 아니면 어떤 상승장이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가격이 뭐 이 친구 말대로 정말 3년 뒤, 5년 뒤에 12만 달러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한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2만 달러면은 한 4배 정도 오르는 거죠. 5년 투자해서, 지금 투자해서 5년 뒤에 4배 이상의 수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펜트까지 팔아서 투자해야 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해도요, 정말 이 친구 말대로 3년, 5년 뒤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가격은요, 조만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근거는요, 우리가 뉴스 통해 항상 알아보는 것처럼 현재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매입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들, 누가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에이다, 카르다노가 에이다예요. 에이다가 지금 가격이 너무 안 오른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에이다 코인은요, 플랫폼 코인입니다. 플랫폼 코인은 뭐냐면 이더리움처럼 이 에이다를 가지고 새로운 DApp들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르다노의 그 에이다의 장점은요,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개발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지 많은 DApp도 만들어지고 정말 그 획기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개발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언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또 유능한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또 여기서 오늘 나온 것처럼 웹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카르다노를 사용해서 새로운 DApp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확장성 때문에 많은
이 플랫폼 코인 이 재단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에이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새로운 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호환이 된다라고 호환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뭐 장기로 봤을 때 에이다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거예요. 아마 8월 말쯤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요, ERC20 코인들이 카르다노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대요. 쉽게 말해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거죠. 예, 기존의 이더리움 코인들도요, 이 카르다노 플랫폼을 사용해서 연동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카르다노, 뭐 괜찮은 코인입니다. 네, 그리고 NFT 요즘 계속 제가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NFT가 지금 대세입니다. 근데 NFT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예, 미국의 힙합 레이블 로커펠라 레코드에서 이 데이먼 대시라는 사람이 아마 대주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쓴 게 뭐냐면은 자기 회사 지분을요 NFT를 통해서 판매한대요. 근데 판매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예, 1000만 달러의 입찰가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파운드나 유로 등으로 경매를 통해서 팔 거고요. 그리고 그게 NFT 코인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판 게 아니라 NFT 코인을 판 거잖아요. NFT 코인을 팔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은 예, 자신의 지분을요 선물로 준대요. 선물로 준대요. 아마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이 지분을 판매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지분을 판매한다는 공시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페이팔은 다 아시죠? 혹시 페이팔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해외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팔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예, 페이팔은 아시는 것처럼 결제 시스템입니다. 예, 카드처럼 페이팔에 카드를 연동시키면요 페이팔 결제창을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페이팔에서 지금 이 암호화폐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암호화폐 규제 담당자 정책 책임자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페이팔에서도 조만간 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페이팔에서 이미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도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셀시우스. 예, 셀시우스는요, 디파이 관련 업체예요. 디파이 어플 업체고요. 여러분도 그냥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곳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셀시우스 지갑에 지원하는 코인들이 있으면요, 그 코인을 그 지갑에 넣으면요, 자동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셀시우스 업체에서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북미 최대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에 5,4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이거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스크와 부테린이 만나서 도지와 이더리움 협업에 대한 뉴스 있던데 오피셜인가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뉴스예요. 이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볼 수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에 가까이 있는 뉴욕에 있는 마을에서요. 90일간 BTC 채굴 금지를 시켰대요. 신규 업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외관을 회친대요, 외관을. 비트코인이. 그거 뭔 소린가 봤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및 기타 하드웨어가 실린 트레일러가 도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동네에요. 지금 채굴업체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요. 이 동네가 마비가 될 정도라는 소리예요. 이 도로에 트레일러라든지 이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하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90일간 추가적으로 신규 암호화폐 채굴 프로젝트. 기존에 하는 데는 어쩔 수 없고요. 새로운 것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정도로 여러분 채굴 산업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채굴 산업이 뭐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내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왜 캐내? 가치가 있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금을 캐기 위해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부들이 미국을
찾아갔잖아요. 금을 캐기 위해서. 금을 왜 캐러 가요? 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을 캐기 위해서 가는 거죠. 비트코인 가치가 지금 금이 초창기 시대와 비슷할 정도로요. 채굴에 열강적인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그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요, 미국 뉴저지 연기금에서도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대요. 10몇만 달러를 뉴저지 연기금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자기네들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인을 대상으로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12개월 동안 미국인의 13%가 암호화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13%, 미국인의 13%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24%래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못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이 2명이면 그 중에 1명은 비트코인 한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암호화폐 가격이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투자를 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 61%가 지난 6개월 사이에 매입거래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61%가 실제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주식보다 훨씬 낮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주식보다는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암호화폐 시장이요.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의 절반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절반 정도의 파이만 차지를 해도요.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 시장이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NFT 관련된 것도 나왔죠. 요거예요, 요거. 요 그림을 NFT 코인으로 만들어갖고 저장했는데 1분 만에 100만 달러에 팔렸대요. 저는 아직도 NFT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저걸 왜 사는지.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요, 유럽 헤지펀드 대상으로 암호화폐 ETP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ETP 서비스는요, 상장 지수 펀드예요. 근데 현재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부 고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를 사용할 거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역시도 이거예요. 결국은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 기존에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런 펀드들, 이런 은행권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암호화폐 관련된 ETF라든지 ETP 같은 투자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승인이 되고 만들어지면 무슨 소리예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기관들이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들의 투자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투자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상당히 큰 호재의 뉴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뭐 거래소는 계속 FTX 관련 얘기하는데요. FTX도 그러잖아요, 이번에. 바이낸스 CEO가 뭐라고 했어요? FTX가 최근에 9억 달러 규모의 3GP 투자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FTX에 뭐 소프트뱅크를 비롯해갖고 여러 기관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FTX가 현재 전체 시장에서 3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FTX가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정도로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한테 새로운 경쟁자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경쟁 대신 협력자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즉 거래소들은 시장 구축을 위해 경쟁 대신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이런 뉴스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의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예요. 뉴욕 투자회사 엣지웰스가 2분기에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매입, 그리고 GBTC는 비트코인 신탁이거든요. 포지션 늘렸다. 핵심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신탁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37,605주에서 6월 30일 기준 몇 주요? 54,134주. 거의 30% 40% 이상 되는 물량을 늘렸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이번에 언락물량 풀린다 어쩐다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그 사이 얘네들은 오히려 포지션 늘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의 뭐 물량이라든지 언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오늘 나왔던 새로운 뉴스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역시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투자가 정말 위험한 투자인지, 안전한 투자인지, 현명한 투자인지, 아니면 잘못된 투자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시장의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내일의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분명히 모두가 큰 돈을 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브리핑은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브리핑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다시 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브리핑